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노원중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를 소개한 대성단지 미래도시 전략 및 추진 방안,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허가 변경권에 대하여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에는 앞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개발 가능지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지금 보고드리는 대성단지는 안산시가 향후 30년 동안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도시로 성장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대성단지를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안산의 미래 자산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부도와 대성단지 현재 여건을 분석한 추진 배경과 안산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대부도는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청장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 음식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즉 관광 중심의 구조에서 주거, 산업, 생활이 가능한 정주형 자족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서양의 자연과 삶이 있는 자족도시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을 세우고 주거, 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복합발전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 2월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부도와 대성단지의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하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과 경기도 서부권 대개발의 강력교통망 확충 계획이 추진되면서 대부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라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는 서남부 미래 성장축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성단지는 안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공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성단지는 총 4,936헥타르 규모이며 이 중 안산시 관할만 2,515헥타르 약 762만 평에 달합니다. 이는 안산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확보 가능한 대규모 공간으로 향후 농산업, 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안산 미래 30년의 전략 자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정체된 간척지 활용 방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지난달 2월 25일 체결하였고 단순한 농지 활용을 넘어 기본 구상, 용수 확보 방안, 타당성 검토, 실행 계획 등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공동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협상력 확보와 향후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자산의 거점 확보를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대성단지는 개발 중심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간척지의 농업적 종합계획과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생태, 농업, 산업, 연구, 에너지 등이 융합된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과 첨단 원예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업기술연구단지, 그리고 해수 활용이 가능한 입지를 활용한 스마트 양식단지, ICT 기반의 스마트 축산과 말산업 육성, 대송 습지와 시야호를 연계한 생태관광단지, 영농형 태양광과 아리백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업과 R&D가 결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교통망 확충과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공간의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성단지는 단순한 농지나 유휴 공간이 아니라
안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전략 거점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 사용 중인 바다향기 테마파크 부지 약 23만 평을 공동 미래 자산으로 확보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전략적 토지로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미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선제적 투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동단지를 안산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동 90불로 복합개발 사업 실시협약 변경권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순서는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 도시 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공공성 강화, 세 번째 안산시 4대 핵심 이익 및 미래 비전, 네 번째 구중학교 용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사동 90블록 복합 활용을 위한 공개 제안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각각 19년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로부터는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최초 공모 당시에는 90블록 내에 산업, 상업, 문화, 관광, 주거 등을 모두 담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는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시 신성장 동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고, 문화, 관광, 숙박시설은 90블록보다 입지 여건이 우수한 반달성과 거북성,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 적극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90블록 복합 용지에는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유입될 젊고 고임금을 받는 유사녀 가정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복합 정주타운 조성이 필요하고, 신안산선 연장을 위한 상주 인구 및 유동 인구 증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해양동을 중심으로 반을 산업단지와 경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어지는 첨단 R&D 산업축을 형성하고, 프로조 6, 7, 9차 89블록 그랑시티 자이까지 시아우를 따라 조성되는 양질의 수변 명품 정규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은 10년 전에 수립된 낡은 계획으로 변화된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90블록 내에 주거, 업무, 숙박 등을 주변과의 조화보다는 단순 밀집시켰던 비효율적인 가밀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계획은 인근 89블록,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을 연계하는 강력적 토지이용 전략을 택했으며, 연구와 업무 기능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집중 배치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90블록은 이를 지원하는 고품격 주거 및 상업 거점으로 특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90블록 복합 용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5개의 획지 중 2개의 획지에는 지식산업센터 1차와 디지털 전환로봇 등 건설 상가가 건설되었습니다만, 나머지 획지는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실시협약 기준으로는 복합용지의 용적률 900% 기준으로 분양 임대형 오피스텔 3,019실, 호텔 1,481실, 생활형 숙박시설 179실, 지식산업센터 721실, 상가 33,000평을 건설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세대수의 오피스텔은 주거 환경 저하와 주차장 부족, 학교 문제를 유발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호텔 조성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성 또한 없어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건축비가 1.6배 이상 증가하였고, 반면 임대료는 감소하고 있어 공실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PF 대출이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용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많은 세대의 오피스텔,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대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고 고임금을 받는 유자녀 가정의 정착을 위한 양질의 중대형 평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쇼핑센터와 함께 교육, 여가, 웰리스, 청년시설 등을 입점시켜 해양동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안산 시민 모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개발 컨셉은 경제자유구역 반경 1km, 도보권 거주민 배우 수요 9만 3천 명의 일상을 서비스하는 프리미엄 정주 플랫폼이며 명품 주거 공간, 라이프스타일 쇼핑센터, 글로벌 입시 교육시설, 복합문화시설, 헬스케어 센터, 청년 임대주택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안로 쪽으로 주거와 대형 쇼핑센터를, 시하 쪽으로 주거와 교육, 헬스케어 등을 배치하고 각 시설을 획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앵커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주차장, 학교 부족 문제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주차난과 학생 수요를 유발하는 오피스텔 3,000실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숙박시설 1,500실 대신 중대형 아파트 1,410세대, 세대당 주차 대수는 1.5대로 상향 계획하여 인구 밀도와 세대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최근 잇따라 폐점한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연면적 1만 평 규모의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쇼핑몰을 조성하고 자본주가 운영 능력이 검증된 우량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 중 415억 원을 지역에 환원하여 청년 임대주택과 업무,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입될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안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에 설치된 디지털 전환 허브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단순한 개발계획 수정을 넘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신안산선 연장이라는 안산의 대변역에 부응하기 위한 안산시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미래 성장 동력 거점 확보입니다. 반을 3단과 경제자유구역, 신도시를 잇는 산업과 정주 벨트의 연결을 완성합니다. 두 번째, 쇼핑 인프라의 공급입니다. 지난 1월 폐점한 거단 홈플러스점을 배치할 수 있는 연면적 1만 평 규모의 쇼핑몰을 조성하고 자본력과 운영 능력이 검증된 우량 기업이 운영하여 안산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복지 실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공공기업 415억 원을 활용하여 핵심 지역 내 청년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인재 유출 방지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이익 정대입니다. 기존 기부 체납 700억 원 중 합의된 250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구중학교 부지에 청소년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건축 인허가를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합의되지 않은 450억 원에 대해서는 협상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시점을 의무화하여 행정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0블록 구중학교 용지에 건설 예정인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최종 의결하여 하동 90블록 PFV에서 청소년 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우리 시로 기부 체납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상록구 사동 1639-15번지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대지는 약 3,327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으로는 약 1,8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이며 우리 시의 세 번째 청소년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로 주차장 120대와 도서관이 함께 운영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도서관 등 공으로 해양동 지역 주민이 가장 원하는 문화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 청소년 수련관 중에서 청소년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여가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청소년 수련관 중에서 체육 활동과 다목적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4월에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종 준공은 2028년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